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오후 4시 9분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혼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오늘 아시아는 또 분위기가 또 괜찮습니다. 뭐 비록 한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그 내용은 살펴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또 긍정적인 모습. 미국과 유럽은 안 좋았는데 아시아는 긍정적이면 뭐 주식시장 분위기가 혼조하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리는 없겠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참고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주에 21선을 강하게 붕괴시키는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했고요. 아직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따라서 전략은 반등심에도 반등심에도 반등심에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정석이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전 세계 증시의 대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얘가 큰형님이잖아요, 미국이. 큰형님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분위기는 조금 일단 경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과 경계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식시장은 혼조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 좋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일찌감치 미국과 상관없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친구들은 뭐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일단 올라가는 놈들은 올라가다, 강한 놈들은 강하다라고 봐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분명히 전환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따 자세히 볼 거지만요. 그래서 전환된 친구들은 뭐 미국에 상관없이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팍팍 눌림시 매수로 전환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시다시피 일관적인 방향성보다는 좀 이제 대선을 앞두고 혼조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내일, 그죠? 내일 한국 증시 열리는 시간에, 내일 낮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되면서 이제 누가 이기느냐 뭐 그런 뭐 누가 이기느냐 그런 이제 그 승패와 관련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겠죠. 누가 우세하다 그러면 뭐 올랐다가, 누가 우세하다 그러면 또 다시 내렸다가, 막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 대선은 뭐 그 사실 뭐 지금 주식시장이나 뭐 채권시장에, 금융시장에 좀 어느 정도 저는 다 이미 뭐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좀 그렇게 봅니다. 미국 대선 정치적인 이벤트 이거는 일단 어느 정도 뭐 누가 이길지라든가 뭐 앞으로 누가 이겼을 때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 거에 이미 다 금융시장에 일단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일단 뭐 대선 결과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아래로 가고 있는데 얘가 전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열심히 지켜볼 생각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제 편견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 지난주에 한번 쏟아 붓고 나서 2거래일 동안 옆으로 횡보를 했잖아요.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밤은 솔직히 기술적으로 약간 취약한 날입니다. 한 번쯤 매도세가 쏟아져서 다시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좀 약간 경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하락이라는 게 굉장히 시세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밤이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좀 민감한 날인데, 이런 날에 만약에 하락하지 않고 버티거나 혹은 또 상승을 해준다면은 하락의 위험을 금방 또 극복해버리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밤에 대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선에 가려져서 그렇지 뭐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되긴 합니다. ISM 논 매뉴팩처링 어쩌고 저쩌고 써 있죠.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나름 좀 중요할 겁니다. 이런 지표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채권 시장이 또 바닥을 못 잡고 있어서 참 깝깝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10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이벤트들은 별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뭐 고용 지표에도 그냥 반응을 하는 둥 마는 둥 좀 시큰둥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지표에도 좀 반응이 좀 시원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 뭐 그렇게 일단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아시아 증시 가만 보시면은 중국이 급등을 했거든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2% 3%막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영상에서 이 기사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이제 뭐 대략적으로 한마디만 뭐 하자면은 이제 굉장히 어떤 큰 규모의 부양책에 해당하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향이 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큰 규모의 부양책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내용은 기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사 내용 인터넷에 검색하셔갖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잘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액수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액수가 크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런 조치 때문에 원자재들도 뭐 보시다시피 구리값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제 열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좀 다소 부진하다가 주식시장이 이제 아시아 증시 시간에는 살짝 좀 이 분위기가 또 다시 개선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살짝 분위기가 좀 회복이 된 가운데 지금 이제 유럽 증시가 이 4시 15분인데 한 잠시 후 45분 있다가 오후 5시에 이제 시작될 예정이죠. 하여튼 중국의 부양책 영향인지 보시면은 유럽 증시 분위기가 좀 좋게 조금 상승 출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상승 중입니다. 중국의 부양책 등의 영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그래도 현재 분위기는 일단은 좀 훈훈하게 시작을 할 것 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같습니다. 채권과 주식이 지금 현재 동반 같이 손잡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껴서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죠. 지금은 채권과 주식의 방향성이 같이 둘이 손잡고 같이 죽어가고 있는,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대선을 핑계 삼아서 방향을 혹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고, 그거를 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참 내용 한번 같이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하나증권 채권 애널리스트 김상훈 애널리스트의 텔레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릴 만한 게 있는데, QT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같은 건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뭐 정치적인 이슈고 어느 정도 일단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QT 종료 요거는 이거는 이제 아직 뭐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은 뭐 비교적 신선한 재료지 않나. 또 그리고 이건 QT는 정치적인 재료가 아니고 이건 실제로 돈에 관련되는, 금융시장에 관련된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더 요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유동성 불안 뭐 말씀을 제가 아까 제가 어젠가부터 해서 슬슬 하고 있는데, SOFR 금리가 급등을 좀 했었다. 그래서 SOFR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EFFR,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와 거의 근접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것 때문에 단기 유동성이 좀 경색이 돼가지고 이 금요일 날 밤에 금리가 한번 급등을 했었던 것에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밤에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등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죠? 그 부분과 관련된 게 이겁니다. SOFR하고 EFFR, 미국 기준금리하고 지금 보시면은 스프레드가 굉장히 축소가 돼갖고 3bp까지 지금 축소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단기 금융시장에 좀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면은 연준에서는 또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QT를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게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금리 인하는 분명 진행 중인데, 근데 아직도 QT는 또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죠? 이게 정말 애매한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정책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잖아요. QT는 뭐죠? QT는 약간 긴축적인 정책이고,
기준금리 인하는 완화적인 정책이잖아요. 지금 두 개가 아무튼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이제 버티다가 이제 버티다 유동성 불안한 이런 모습들 SOFR 금리가 치솟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고 이걸 계기로 해서 QT 종료가 나타날 수 있다. QT가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 장기물 채권 시장에서 장기물 채권들이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채권 시장은 옆으로 빌빌빌 기어갈 뿐이지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데 지난번 매도세 강한 어떤 하락 추세, 채권 하락 추세를 고려하면은 아직 바닥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전환도 되지 않았다. 일단 아직까진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QT 종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좀 이제 한쪽으로 그런 생각 좀 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릴 이야기들 다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 있었던 내용들 오늘 이제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본부터 좀 볼까요? 일본 증시부터 좀 잠깐 살펴보자면은 그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이 하락이 좀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어제가 휴장이었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 아마 차트가 좀 이상하게 표기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어쨌든간 중요한 건 이제 하락이 일단 둔화가 되고 있다. 하락이 주춤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긴 맞는데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근데 이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려고 하나 이런 생각 정도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일단 이렇게 분위기가 좀 좋았다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중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다시 오랜 기간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을 뭐 시원하게 상승을 다시 시원하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부양책 다시 나왔으니까 더 올라가겠다 싶습니다. 그죠? 이 꼭 아래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요.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 정도 그냥 가볍게 체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유럽 증시는 뭐 아직은 얘도 이제 하락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그 뭐 중국의 부양책 등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쉽게 빠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유럽은 이 나름 좀 밀접한 좀 연관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훅 빠지고 나서 2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거든요. 그죠? 2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밤에 빠지지 않는다면 또 상승으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이 일단 약한데 다들 일단 하락이 둔화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확 하락하고 나서 10월 말에 한번 이렇게 확 하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하락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그 오늘 밤에 조금 좀 취약한 거죠, 그죠? 이 지난 매도세가 다시 나오면서 다시 한번 훅 꺾일 수도 아니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하락을 극복할 수도 있는 아니면 급락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그런 민감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중국 부양책이 나왔다. 쉽게 빠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이 변수죠. 그죠? 미국 대선이 이제 나름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무튼 그거는 또뭐 나중에 또 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별로 그렇게 뭐 하락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뭐 이런 모습이다 체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오전 중에 저기 잠시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금투세 시행하는 게 맞지만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뭐 사실 이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그 한국 증시는 좀 장 초반에 분위기가 안 좋긴 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 증시는 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에 장 초반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했거든요. 하여튼 근데 뭐 이런 소식도 겹치면서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긴 했다. 어쨌든 근데 그 폐지는 됐으니까 일단은 금투세 이슈는 없어진 걸로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이런 소식 때문에 뭐 장 초반에 겸사겸사 한국 증시는 좀 분위기가 안 좋기도 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속보가 나온 게 아침 9시 39분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기 지수 흐름들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부터 좀 보자면은 코스피 5분봉을 지금 이제 저와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코스피 5분봉입니다. 5분봉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5분봉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요.
어제 그죠? 어제는 이렇게 훅 어제 세금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호재가 등장했으니까 훅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워낙 강한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는 코스피였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이 갈색선 5분봉에서의 갈색선은 이 1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5일선까지 급격하게 일단 올라오긴 했으나 이건 무거운 저항이죠. 한 번에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이야기가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드렸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침부터 이 기존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안 빠졌죠.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찔찔찔찔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뭐 또 빠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여기 이 갈색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일봉에서 5일선이죠. 일봉에서 5일선을 넘어갔어요. 그죠? 넘어가고 나서 넘어가서 굳히기가 나왔었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순간에 여기 5일선을 넘어갔던 이 순간 이때가 몇 시냐면 대략적으로 점심시간이네요. 12시 반에서 뭐 1시 이 정도 되는 사이였는데 이때쯤에 저는 코스피는 더 이상 하락할 생각이 없구나. 이쯤 됐으면은 상승 전환의 의지가 있구나. 상승 전환됐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가정을 하고 여기 이 순간부터는 이제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스위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한국 증시는 코스피 지수도 상승 전환이 됐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이 시간부터.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렇게 첫 번째 눌림 나왔을 때는 매수로 일단은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일단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매수 대응을 그렇게 일단 하고 다시 일단 또 오늘 5일선에 안착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 한 달 동안 굉장히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요. 코스피가 이 보시다시피 한 달 동안 대략적으로 이런 이 좁은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간다, 위쪽으로 간다, 막 계속해서 사람 들었다 놨다 하고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이 하다 위로 가고 위로 갈 것 같이 하다 아래로 가고 사람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번에는 좀 제 방향을 좀 보여주기를 이번에는 좀 어떤 좀 큰 추세를 좀 보여주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안 빠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안 빠지면은 뭐 보시다시피 삼중바닥형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계속 좁은 범위다 보니까 지금 중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술적으로 중요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로도 크게 아래로도 크게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방향성을 일단은 아래쪽으로 빠지기보다는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로 일단은 좀 마음을 먹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상승으로 일단 전환시켰다. 코스피도 비록 약하지만 상승으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그 어제 코스닥은 그냥 한 번에 상승으로 전환을 시켜버렸고요. 그 세금 관련된 이슈로 여기가 이제 검은색 선이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합니다. 이 자리를 한 번에 뚫어버렸고요. 한 번에 뚫어버리고 나서 그 이제 피로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급등 피로감. 차익 실현 매물을 오늘 받아냈는데 야 굉장히 강한 겁니다. 차익 실현이 거의 안 나왔다. 굉장히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양대 지수가 1박 2일에 걸쳐서 어제는 코스닥, 오늘은 코스피까지 일단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 전략이 또 바뀌어져야 된다 그죠? 지금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 아래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었지만 또 상승으로 전환을 했으니 일단 또 다시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또 스위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이제 저렇게 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콜옵션이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콜옵션은 그냥 빌빌빌하지만 대신에 이제 풋옵션이 좀 다시 이제 급격히 좀 사그라드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폭락 위험이 조금씩 또 줄어들고 있는 거죠. 풋옵션들이 이제 21선을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돌파 한착을 했었기 때문에 21선 돌파 옵션이 21선 돌파하면 굉장히 이제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극복해서 또 풋옵션들이 또 힘을 또 확 빼면서 그죠? 시장이 또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물론 오늘
뭐 코스피의 대형주들을 보시면은 뭐 대형주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상승 전환을 하긴 했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대형주들 다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전환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변동성 지수도 당연히 안정이 되고요, 그죠? 변동성도 안정이 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물론 뭐 내일 또 미국 대선 이제 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한국 장중에 개표 결과에 따라서 또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뭐 그렇지만 들었다 놨다 한들 뭐 특정한 이제 지지선을 깨거나 뭐 왕창 또 무슨 일이 생기지만 않으면 일단 계속 일단 눌림시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전환시켜 놓은 거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그 사실 오늘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긴 한데, 이게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요, 삼성전자 반등의 가장 좋은 모습은 이제 그 눌림시 매수가 맞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런 흐름이라면 눌림시 매수가 좀 이제 좀 껄끄러워지게 됐어요. 약간 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좀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정말 강한 주식이라면 물론 이까지 빠지지도 않는데, 하여튼 오늘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이 진짜 삼성전자 주식을 뭐 매력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면 이 정도 가격대면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요. 오늘 이 정도 가격대에도 사람들이 실망을 하면서 별로 매수세가 안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는 지난번 어떤 뭐 직전 저점, 전저점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하락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뭐하게 좀 되긴 됐는데, 사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이제 혼조하게 되긴 됐는데,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 저기 내일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수세가 등장할 만한 날이었는데, 매수세가 등장했었어야 되는 그런 가격대인데, 일단 그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확인되지 않은 거는 굉장한 불리한 점이나, 그렇다고 일단 뭐 오늘 어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심각하게 뭐가 또 폭락이 쏟아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늘 여기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형주니까 얘가 이제 몸을 사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일까지 좀 보면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만 보고 삼성전자는 이제 또 끝장이야, 아이고 이거 폭락으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내일까지 보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대선 뭐 그런 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정도 가격대에서 빨리 살려내면은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빨리 살려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쌍바닥을 완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잘 버텨만 내면 괜찮습니다. 아직 이 정도 가격대에서 야 이걸 보고 이제 계속 하락한다라고 그렇게 하긴 좀 뭐하고요. 하여튼 상승으로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일단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 지난번에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다면은 V자형 반등도 생각할 수 있었겠으나,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속도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합의가 나온 겁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봤는데 계속해서 저점이 여기였다가 저점이 여기였다가 계속해서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상승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이 합의를 거치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상승할 생각이 있다라면 빨리 내일 중에 빨리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본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그죠? 그 미국 증시 아직까지 의미 있게 막 매수로 막 전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30분봉 보고 계신데 21선, 뭐 5일선, 11선 에너지가 이제 단기적인 에너지는 여기 다 모여 있고요. 이 사실 그 단기적인 에너지가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시간으로 4시 반 기준으로 해서 24,400개의 지금 중요한 에너지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다 모여 있다는 건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이제 중요한 에너지가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밑에서 지금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은 일단은 매도 우위의 상황이긴 한데, 지금은 매도세가 분명히 더 강한 상황이긴 한데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벤트. 이거 사실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에너지가 모여 있을 때는 훅 하면서 이런 거 한 번에 들어올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경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를 안 받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저렇게 힘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 굉장히 지금 그 나스닥도 사실 한 달을 나스닥도 지금 한 달을 어디부터요? 사실상 뭐 그죠? 9월 말, 뭐 10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한 달을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어느 쪽으로든 뭐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그죠? 일단 근데 지금은 뭐다 아래쪽으로 일단 가고 있는 거다. 지금은 지난번 매도세를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요거 극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지금 한 2400 요쪽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자리인데 훅 돌판착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채권 시장도 그렇죠. 여러분들 채권 시장도 30년물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뭐가 짜글짜글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짜글짜글 모여 있죠. 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모인 겁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 보시면 근데 심증은 그렇습니다. 심증은 30년물 선물인데 충분히 빠지고 금리 인하기인 걸 감안을 하면은 또 연준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연준이 금리가 폭등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심증상으로는 이제 슬슬 채권 사도 될 만한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매수세가 나타나진 않았고 하여튼 심증상은 그렇습니다. 심증상은 이쯤 되면 채권 매수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하락도 둔화가 됐으니까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증거를 찾지 못해서 실질적인 매수 증거를 찾지를 못해 갖고 일단 뭐 가만히 있는 거죠. 하여튼 심증상은 그렇습니다. 다 빠지지 않았겠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분봉으로만 봐도 그렇죠.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횡보를 하면서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갈 수 있는데 아래쪽은 아니지 않겠냐. 채권이 갈 거면 위쪽으로 많이 좀 열리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 구리값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금값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금값이죠.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구리값이 굉장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구리값이 쭉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그 금과 구리의 비율 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게 좀 굉장히 밸런스가 깨져 있습니다. 뭐 이런 밸런스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뭐 구리값 이런 게 뭐 좀 조금 좀 좋을 수 있고 많이 오른 금값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구리가 뭐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뭐 한편으로 봤을 때 뭐 물론 야 구리값이나 원자재나 뭐 이런 국제유가나 이런 게 올라면 이런 게 상승을 하면은 채권이 또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싶지만 금리는 이미 어느 정도 좀 그런 걸 반영하고 좀 충분히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위험 자산인 원자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식 시장도 뭐 또 괜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과 구리의 비율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구리값 이런 게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게 주식 시장에 어쩌면 앞으로 뭐 조금 호재로 또 둔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뭐 조금 들긴 합니다. 막연한 생각이 드는 거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